만나서 먼저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저는 농어촌 문제에 있어서 충남 도정에 제1의 과제로 삼고 지금 이 농업에 저는 이 구조와 시스템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지금 다양한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소 농어촌의 발전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저는 갈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수상을 하셨지만은 사실 농어촌의 지금 그 현 주소는 사실 어렵죠. 고령화 문제, 그 다음에 또 기후 온난화에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소득이 없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젊은 사람들이 없는 이러한 농업의 이런 구조, 이 시스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영상에서 이쪽 봤는데 사실은 가장 이런 문제가 그러면 왜 나타났을까 하는 직접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화 하면서 또 경지정리하고 또 지붕계량이라든가 마을길 넓히고 이러면서 농업의 그런 농촌의 첫 그런 시도를 했다면 이 부분이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계속 왔어야 되는데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농업과 농촌과 이 어촌은 뒷전에 이제 산업화에 하면서 뒷전에 밀리고 그리고 우르가이라운드라든가 FTA라든가 대외적인 그런 여건이 있을 때마다 사탕발리 형식으로 찔끔찔끔 농어촌에 그런 이 계획도 없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농업의 그런 현 주소고 그 다음에 또 농촌의 또 어촌의 현 주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조와 시스템을 저는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세계 농업 제2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그런 농지 면적은 별 차이가 없이 우리보다 조금 많은데 세계 제2의 국가고 그렇지만 인구가 농업 인구가 20만 밖에 안 됩니다. 20만 밖에 안 되고 그렇지만 세계로 수출하는 1년의 수출액은 120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거의 11배인 220만입니다. 220만인데 해외 수출을 하는 농산품은 90억 달러입니다. 근데 우리 농업과 농촌에서의 농업과 어업이, 그러니까 농업이 그러면은 네덜란드보다 기술이 뒤졌을까요? 저는 크게 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저는 구조와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이 적게 농사 짓는 분들도 뭔가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지금 적어도 303평의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303평 가지고 자기 삶의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이 수익 구조가 나옵니까? 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은 직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저 300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텃밭 정도 가지고 어떻게 자기 직업이라고 합니까? 공무원들은 1년에 12달 일하고 월급 받습니다. 그런데 3개월만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이라고 한다 하는 그런 규정. 그리고 1년에 120만 원 정도만 농산품 수익이 있으면 농업인이라 한다. 이거 싹 뜯어고쳐야 됩니다. 적어도 1000만 원 이상 정도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최고 1000평 이상이 된다든가 하는 이 정도의 그런 농업인의 규정부터 바꿔야 된다. 지금 1000평 이상 농업인 규정을 바꾸면은 220만에서 농업인 70만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150만 정도가 됩니다. 70만한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1년에 2조가 넘습니다. 직불금, 그 다음에 농업인 수당, 그 다음에 의료보험 혜택 반,
그 다음에 면세유 뭐요 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70만 원대. 저는 그런 농촌에 살면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복지로 바꾸고 노비로서 규정에서 빼야죠. 그러면서 이 구조 없이 국가에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빈둥에 물묶입니다. 저는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 농촌의 지역의 어르신들 만나면은 그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애울음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근데 이게 불편한 진실인 게 그러면 그 부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르신들이 만듭니다. 나이가 90이 드셨어도 농토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둘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적어도 노업이들도 70대 중반이면 중반 어느 시점에 은퇴를 하고 또 연금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젊은 사람들이 소득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최하 연봉 5천 이상은 돼야 아이들 키우면서 농촌에 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연봉 5천 이상 되면은 지금 여기 오늘 이 수작을 하면서 우리 대상을 받으신 우리 이문복 선생님도 계신데 수도작 적어도 2만 평 이상 정도는 채야야 연봉 5천 됩니다. 2만 평 100마직입니다. 그 정도의 수도작은 적은 사람들한테 모아서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조, 그리고 스마트팜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수익이 되고 그 다음에 농업에 종사해서 자기가 농업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 요건을 만들어줘야지. 이런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저는 신경 쓰겠다. 그래서 저는 민선 8기의 충남 도정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은퇴농 연금제에서 제가 그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농림부에서 받아들였는데 600만 원 가지고는 안 내렸습니다. 은퇴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00만 원 정도 거기다 더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시드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70대 중반 정도 되면은 적어도 10년 정도는 자기 가족과 함께 편안한 삶을 영위하면서 생을 마감해야죠. 왜 노업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됩니까? 저희 아버님도 93살 될 때까지 꼬치만매다 돌아가셨는데 그게 인생의 삶입니까? 그걸 자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70대 중반 정도 되면은 본인 자식한테 물려주든가 본인 자식이 농사를 짓지 않다면은 소유권을 갖더라도 이 경영은 이양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그걸 모아서 젊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스마트팜 보니까 경상도 하고 전라도 하고 이런 데는 먼저 스마트팜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시설들을 먼저 만들었는데 우리 충남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는 지금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스마트팜 교육을 저는 제 2기 동안에 9,000명 정도 교육을 시켜서 3,000명 정도는 농촌에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타 시대에서 먼저 하면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부분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팜 1,000평에다가 한 600평 정도 하려면은 5,600평 하려면 한 4억 들어갑니다. 4억이 어디가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 오죠. 교육만 받고 끝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희 도에서 250만 평을 만들어서 임대형이라든가 자립형이라든가 분양형이라든가 그래서 이 스마트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열정이 있는 사람은 돈 1원 한 푼 없이도 농사에 종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게 정책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주거 환경 개선이 돼야죠. 지금 과거에는 리어코와 그 다음에 지게질로 농사를 칠 때는 농토 옆에 가까이 집이 있는 게 편리했고 어떻게 보면 유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기계로 짓는데 논한 가운데 집안 가운데 띄엄띄엄 집안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돈을 내줘야죠.
상하수도 넣어 들어가지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농촌도 그래서 아주 산자락 밑에 20가구, 30가구, 몇십 가구씩 집단화를 이쁘게 시켜주는 작업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지금 사업들도 먼저 하면서 중앙 정부가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저보고 인구를 늘려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농촌에 저희 클 때처럼 어떻게 인구가 많이 살 수가 있습니까? 뭐 먹고 삽니까? 옛날에 한 사람이 농사, 그러니까 10사람, 15사람이 농사 짓던 것을 지금 한 사람이 지어도 되는 그러한 사회인데 어떻게 지금보다 더 인구를 많이 늘릴 수 있습니까? 인구를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른들만 계신 농촌을 애 울음소리가 들리는 장년, 청년, 아이들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에 그러한 그 사회로 농촌을 바꿔줘야죠. 인구를 늘릴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부분들은 불편한 진실이다.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 지금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얘기해서 쌀을 이겨서 다 국가에 사달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월가게 하는 사람이 재고 남는 부분 다 남이 사주고 처리해주면은 그게 무슨 장사입니까? 그 장사가 아니죠. 적어도 쌀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면 쌀농사 줄여줘야죠. 쌀농사 줄이고 대체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게끔 해서 어떻게 보면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서 가격이 안정되게 해야죠. 그래야지 어떻게 쌀을 사줍니까? 쌀을 1년에 우리가 수매를 해가지고 국가에 수매한 쌀을 관리하는데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7천억 들어갑니다. 창고에 관리하는 7천억 들어갑니다. 근데 그 쌀은 일본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나더라도 자위대라의 군대가 먹습니다. 우리나라 1년이 지나면 그 쌀은 1년 좀 더 있다가 주정용으로 빠지고 몇 년 지나면 산으로 빠집니다. 쓸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관리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1년에 7천억 들어갑니다. 이러한 산업은 올바른 산업이 아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줘야 되는 이러한 과정.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고민하고 또 우리 농업인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저는 이제는 할 때다. 그래서 과거의 그 틀 속에서 벗어나서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에서 일하는 부분보다도 더 노동의 그런 강도도 세고 또 햇빛쬐면서 그 다음에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 시설이 좀 부족한 농촌에 살 때에는 신선한 쾌적한 이런 공간 속에서 살고 두 번째는 수익이 많이 있어야 농촌에 적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국가고 저는 지방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사실은 축사 같은 거 할 때 짧게 합니다. 근데 오늘 왜 많이 하느냐면 첫째는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농업농촌이 뭔가 변화하고 지금 바꿔줘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한 그런 마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농업농촌의 구조를 바꾸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구조 없이 가게 되면은 다 좋게 준 거라고 조금씩 지원하고 뭐하고 지원만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은 좋은 것 같지만은 그 부분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지원이라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늘 청년들 몇 분 이렇게 또 수상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 농업농촌을 지키는 젊은 사람들 참 예쁘고 또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요즘 스마트폰 교육받는 젊은 사람들 보면은요, 어디 연구원하다 나온 사람들, 그다음 대기업다에다 나오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보다 나오는 사람들, 그다음에 어디 군에서 장교보다 나온 사람들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성들 같은 거 보면은요, 그 여성들이 저 강남에서만 볼 수 있는 세련된 젊은 여성들이 농업을 하자고
눈 초록초록한 그 눈빛을 보이면서 교육을 받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한민국의 농촌의 미래가 보인다. 또 그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게 희망을 갖고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도지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기성세대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노력하자는 말씀드리고, 오늘 또 뭐 이렇게 시상식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태서 우리 한국호계 농업경인 우리 충남 회장님 이렇게 참석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분복 우리 대상 받으신 분 이쪽으로 소개를 하려면 이 100억양 그